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코스닥 좀 변동사항이 있어서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ISC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키워드 이야기하면서 시장 전략 측면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봐주세요. 고민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하락폭 2%를 넘기고야 말았네요. 좀 만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단순하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셀 온 뉴스라고 볼 수 있을지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읽고 개별 종목에 대한 힌트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질문 김태성 본부장님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에 한정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워낙 이쪽에서 오늘 하락폭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코스닥의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서 무언가 대응이 필요할 만큼 강력하게 거래 실리면서 내리는 종목이 많다는 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3천당 제약이겠죠. 네, 일단 뭐 두 자릿수 하락이 급격하게 지금 나오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밀리아 시밀러 미국 특허에 대한 이 피소설이 좀 나왔었는데 기업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아랫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일단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떠나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이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금리 인하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저 같아도 지금 현재 자국 어떤 이 흘러가는 흐름을 놓고 보면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금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시장이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 엎친 데 이제 덮친 격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또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혹은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누차 경제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섹터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 이제 또 금리 이야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어제는 계속 반복됐지만 또 오늘은 또 시장에서 완전히 또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업의 펀더멘탈, 즉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맺은 계약들은 금리 인하가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상관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들은 이미 체결이 됐고 이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장 이슈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 제약바이오 지금 기술 이전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들 저는 여전히 보실 필요 있고 3천당 제약 저는 오히려 없으신 분들에겐 기회입니다.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른 알테오젠이나 이전의 HLB 같은 경우는 루머가 있고 그리고 해명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어느 정도 메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 해명 나온 이후에도 그렇게까지 낙폭 되돌림이 크질 않거든요. 이 점 보면서 정말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흐름들을 이런 패턴을 보이는 기업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믿고 베팅을 할 만한 어떤 신뢰도가 쌓이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3천당 제약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 알테오젠 없으신 분들에게는 기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이 올라갈 때만 해도 지금이라도 늦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가격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격이 왔는데 고민할 필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의 어떤 기술력에 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겠고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적인 어떤 이 변동성을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한 번에 꽉
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기다리자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보유자분들은 저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위원님. 김재선 본부장님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해주시면서 정말 하고 귀 쫑긋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의 의견도 동일하실까요? 저는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온도차가 있는데 기회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인데 왜 빠져? 좋다며라는 건데 좋은 주식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천천히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 제가 삼천전제약이 급등했을 때 MTN에서 말씀드렸던 50% 정도는 한번 매도를 하십시오. 좋은 주식이지만 이렇게 급등하면 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미국에 FDA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좀 맞는 폼이 조금 그동안에 좀 급하게 올라왔던 것들을 좀 급하게 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김태선 본부장님 같은 경우 100m 뛰려면 천천히 한 20초에 뛰겠죠. 제가 100m를 20초에 뛰면 저는 중간에 탈납니다.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체력이 천천히 가야 될 몸무게가 이게 좀 급하게 갔기 때문에 급하게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또 한번 준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다. 약간의 그 대신 조금 더 여기서 좀 폭이 좀 밀리면 저는 모아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주변이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뛸 때는 내가 좀 잠깐 쉬다가도 같이 뛰니까 같이 뛰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주변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쉴 때 같이 쉬자라는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3월 달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 잘못 쉬면 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비근한 예가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더 쉴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강한 거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텐션이 약간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분명 잡아야 될 주식인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HLB 같은 경우도 모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멘텀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공매도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신약 승인 어렵다라는 찌라시가 퍼진 이후에 그런 루머에 따라서 한 증권사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이런 루머가 반복이 되면서 물량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라면서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뭔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조사 요청한 상태인데 이렇게 엮인 종목들조차도 기회로 봐도 되는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진위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방금 김태형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천전자제약이나 알테오젠의 신규 매수 관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LCAB를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진위 여부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차라리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쪽들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급등했었지만 급등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약에 대한 어떤 가능성.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나 삼성전자제약은 이미 판매가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리스크를 너무 떠안는 것은 우리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이 오히려 수익과 직결됐다라면 지금은 리스크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공매도 이런 거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LCAB가 아니더라도 대형주도 자 이제 지금 4월이죠. 네. 석 달 뒤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 명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둥 하고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정부의 기조는 6월 말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자금 유출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거냐 아니면 대비를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제 조금은 이제 고민해 볼 시기가 온 거죠.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주식이라는 것이 선반영되고 이제 미래를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 미래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 이제 비가 오나 안 올 정도를 보는 건데 그게 주식시장에는 한두 달, 두세
두세 달 뒤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일 진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일 약속이 있는데 우산을 대비해야지 오늘부터 마음가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 뒤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이제 금감원 쪽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일단 수급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어떻게 내가 매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MTN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 하나의 수급이 또 생기잖아요. 없었던 수급. 그러면 이 예로 우리가 2020년, 21년 무조건 올라갔던 주식들이 2022년 내내 내렸던 것처럼 좋은 주식들도 많이 내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염두에 둬야 될 시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술적 차트의 라인이 무너지는지 타고 가는지 이걸 보다 면밀하게 볼 시기는 온 게 맞을까요? 이제는 조금 긴장도를 높이셔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나 더 이야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할지 짧게 팁만 주세요. 저희가 일단 헤드라인은 아마케 앞두고 세론 뉴스라고 잡았는데요. 학회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온 쪽도 있거든요. 네. 이쪽은 4월 5일이 디데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다른 종목들 하락은 기회라는 시각일지 아니면 이쪽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뷰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만약 아마케라고 하는 이벤트 때문에 전후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저는 기회라고 한 번 더 강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러면은 정리를 사실 뭐 통계상으로 보면 4월에 제약바이오가 좋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월에 정말 좋았고 그 다음은 좀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올해는 아니다. 근데 이제 보면 코로나19 전과 이후에 지금 이 해당 산업에 대한 어떤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우리가 모여서 임상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 동안 이 시약 테스트 혹은 임상 테스트를 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해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추출 데이터, 더 많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저는 관심도를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첫 단추를 너무 잘 깼습니다. 레오캠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천단지와 HLB 이 기업들이 앞단에서 워낙 투심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 저는 그 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 GI 이노베이션 혹은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한번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BL 바이오도 이중항체잖아요. 네. 이 이중항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세포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면역세포와 이제 맞닿아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거고, 하나의 세포는 이 암세포를 만나서 이 암세포를 죽여주는 한 번에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력을 지금 실제로 보유한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임상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올해라는 것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제는 단순히 과거에 역시나 우리 K바이오는 이렇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옥석은 충분히 지금 가려진 상태. 지금까지 안 오른 기업들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 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면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HLB에 대해서 조금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HLB가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14번째 정도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 이제 제품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의 주가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정말 1차 간암 치료제로 팔았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HLB 또한 지금 당장 떨어지는 칼날의 이 기술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노이즈가 아니라 수급적인 노이즈라서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은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 공매도라는 어떤 이슈,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 이슈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저는 여전히 또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약바이오 올해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축도 봐야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4위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키워드에서 시간을 좀 충분히 써볼까 합니다. 반도체는 수급을 더 빨아들이면서 강해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과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3% 오르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3% 오르는데도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라는데
주목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다 주목해야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참 반도체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셨습니다. HBM이 움직였을 때 뭐가 움직였죠? SK 하이닉스가 움직였죠. 이제 낸드가 움직이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입니다.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빠지느냐?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대망에 바라는 삼성전자의 이제 10만 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9만 전자의 한 곱이 성큼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20만 닉스에 대한 것도 성큼 다가온 그런 수준입니다. HBM 여전히 호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랜드까지 된다라면 이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랜드가 뭐고 HBM이 뭐야라고 본다라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 GPU라는 것이 계산하는 거고요. 계산할 때 옆에서 자꾸 알려주는 게 HBM이에요.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인공지능이 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해야 되느냐? SSD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원을 딱 껐을 때 HBM과 GPU는 전원이 끊김과 동시에 딱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장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 그게 SSD로 가는 거죠. 낸드로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초반엔 이 두 가지가 움직이다가 결국 이 데이터가 늘어나야 되는 건 뭐다? SSD.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막대하게 싸우고 있는 재고 물량이 줄 수 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랜드 플래시 가격을 25% 올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올리는 거죠. 25% 올리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기존에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저효과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죠. 어찌됐든 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게 이제 좋은 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금 주춤하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형님이 일단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밑에 있는 동생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오전 개정 시간에 구분해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쉬어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멀리 가려면 쉬어가야 됩니다. 근데 쉬어갈 때 잠깐 엉덩이를 걸치고 쉬는 거하고 털썩 주저앉는 거하고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5, 6%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약 같은 경우 17% 정도 빠지면 이거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일어나려면 힘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4, 5% 빠지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엉덩이 살짝 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미래를 위해서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차트상 굉장히 나빠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형님이 갈 때 조금 동생들 쉬었다가 형님이 좀 쉬면 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저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반도체의 독주, 근데 반도체 외 쏠림 현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은 아직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84,000원 선을 3년 만에 뚫어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벽을 뚫어냈다라는 측면에서 탄력도를 조금 더 신규 매수까지도 고려해볼 정도로 지금 괜찮은 자리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이제 2021년 이후부터 여러 방송에서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8, 9만 원대 매물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8, 9만 원대는 이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없어요. 개인의 매물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기관들이 4, 5만 원수 계속 끌고 가다가 8만 원대 기관과 외국인들은 거의 멈췄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달려들었던 게 8, 9만 원대 매물대거든요. 근데 그 매물대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관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저 매물대를 잘 안 뚫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삼성전자 물려있던 분들이 언제 10만 전자 가냐 하잖아요. 저 매물대가 저건 쏟아지는 매물대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 팔고 있잖아요. 그 매물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받고 있죠? 외국인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9만 원 이후에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매수 타임일 수도 있다. 아하. 이게 9만 전자 넘어가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오히려 8만 원에서 9만 원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매물 과정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겁이 나는 매물대에서 개인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정말 몇 년 동안 그 답답해 있던 매물대가 뚫어지게 된다라면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요 형성되는 가격이 언제 들어오느냐? 9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는 개인들 매도가 나왔던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심리적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11만 원에서 12만 원대는 개인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국인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잘 보시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좀 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굿자 찍히는 구간에서 한 번 더 빨리 질문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더 반도체에 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잘 가고 있는데 거래에 실린 소부장단에서 움직임을 보니까 CXL 쪽이 강하더라고요. 네. 이걸 신기술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돈을 쏟아 넣고 있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CXL에서 정말 큰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라는 모멘텀을 안고 CXL이 간다라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보다 엑시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시콘은 뭔가 특별한가요? 일단 엑시콘의 지금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요, 네. SSD거든요. 아, SSD를 묶이는군요. 그러니까 SSD의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 판매 가격도 25% 이상 올린다라고 했고,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동률을 감산했었는데, 지금 또 증설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다 보니 엑시콘이 지금 그 섹터 내 대장주로 굉장히 치고 가다 보니까 아, 최대 수혜주네요. 네, 그러니까 CXL 관련 종목군들이 엑시콘이 가네?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지금 HBM 그리고 D램 눈에 보이는 기술, 눈에 보이는 제품의 판가 이런 것만 봐도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또 그다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다소 어렵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보면 엑시콘이 이번 어떤 상승 랠리에 굉장히 직접적인 큰 수혜를 지금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해당 섹터가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는 어떤 이 착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찐으로 SSD 수요 증가를 발 수 있는 소부장단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는 쪽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은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테스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그동안에 좀 쉬어감이 좀 길었던 기업들까지 지금 한 번에 다 같이 지금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신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되었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SSD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기대치가 높아졌고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1위 기업 그리고 2위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숫자가 올해 1분기에 찍힐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이크론 가이던스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이고 또 그 뒤를 따라가서 움직일 수 있는 또 SSD 수요 네, 이 IT 서버형에 대한 SSD 카드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올랐다라고 보면 거의 뭐 다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제가 항상 질문을 드렸던 게 뭐 레거시 쪽이 더 올랐나요? 장비 쪽에 소외된 쪽이 있나요? 순환매에서 네. 다음 타자는 무언가요? 이 질문이 제가 드리기는 오늘자리는 좀 그럼 무색한가요? 언제나 고민인 거죠. 네, 고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심 둘 중에 한쪽이라도 조금 밀려주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기회라고 앞서 제약바이오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미반도체도 여기서 또 올라가고 그래서요. 원익그룹주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굉장히 좋은 타이밍,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좋은 타이밍은 한 템포 지나갔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다. 언제까지? 2분기 실적 때까지는 저는 AI 반도체 충분히 바라보셔도 천비디아가 안 되더라도 마이크론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장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덜 오른쪽 없나라고 보기에는 지금 종목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기회는 온다. 계속된 모멘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좀 시간을 많이 써서요. 속도 좀 내봐서 3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적 리스크에 오르는 쪽 있습니다. 오늘 뭐 흥구소교도 지금 시세 내고 있고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장에서 석유, 뭐 가스 이쪽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흔들림에 대비한 해지 성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 선물 가격에 묵직한 상승에 베팅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주말에 나온 중국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가 다 좋죠. 일단 그러면 석유 가격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공룡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특히 이제 잠자겠던 중국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거기가 이제 석유를 잡아먹는 하나의 이제 그렇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탄탄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제 공급 사이드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공급 사이드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수요가 죽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든지 중국이 이제 하는데 이 두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수요가 공급을 잡아먹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조금 이게 견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유가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보다 피해 종목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이제 친 거는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카지노 다 올랐는데 오히려 항공주들만 못 올랐어요. 어제 진해가 잠깐 바짝했다가 하는데 진해가 어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저유가가 유지됐다라는 측면인데 이제부터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들한테는 악재죠.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참 현명하게 이런 것을 반영한다라고 본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수혜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회피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것들도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의 실적 숫자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원자재 쪽 정리를 해봤고요. 2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카테고리 내에서 화장품 이쪽 보려고 하는데요. 전부 다 주춤한 건 분명 아닙니다만 오늘 어제와 살짝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점에 초점 맞춰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제 꽃이 피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물음표가 붙은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 네. 쪽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많은 분들이 화장품의 기회 찾아보자 소비 쪽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제와 같은 견해 끌고 가도 되나요? 아니면 변화 오늘장 보니까 약간 고개 갸우뚱하는 시점일까요? 뭐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지수의 여파가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화장품주들은 저는 여전히 현재 구간도 가능하다. 올리브영과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기업하면 저는 이제 이 클리오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T는 여전히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좀 높고 대형주에서는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더 좋고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종목을 잘 정리를 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예,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지금 대장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죠. 최근에 CJ 같은 경우 올리브영의 이제 상장 계획보다는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CJ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차트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차트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얼마큼 강하냐라는 것은 한국콜마 차트로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제 굉장히 강했었죠. 오후까지 땡겼다가 오늘 살짝 한국콜마가 한 2%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제 같은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같은 저런 음봉에 나타난다는 것은 저거는 굉장히 강한 차트입니다. 이럴 정도라면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당분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속 가능성에 무게도 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AI 보안주, 정부의 정책적 모멘텀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김대순 본부장님, 정책적 모멘텀이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랩은 시세를 내고 있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는 쉬어가는 흐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살짝 거리를 두고 봐야 될까요? 참 이 보안 섹터도 조금만 더 하면 네, 맞아요. 뭔가 이제 이 메인 카테고리 안으로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계속적인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미국 증시 가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의 보안주는 그럼 강한가? 인콘이라고 하는 대표 기업이 있는데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AI 보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나 일단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금 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관련 종목군들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붙긴 하나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AI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다면 보안 말고 어디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전선 쪽을 지금은 오히려? 보는 게 왜냐하면 전선은 AI 쪽으로 어떤 전력기기에 대한 수혜 확대 그리고 여기 아까 원자재 상승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구리 가격
계속 그렇네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 대원, 가온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까지 표해 주셨습니다. 올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